저는 30년 넘게 노인의 건강을 진료해온 의사 김민수입니다. 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치료보다도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기운도 떨어지기 쉬워지는데, 이럴 때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식재료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냉장고에 항상 있는 음식이지만 그냥 흔한 음식으로만 여기기엔 아까운 존재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면역력과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뵌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달걀을 드시는데 매번 홍시나 녹차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해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분께 음식의 궁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오히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오랜 진료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와 오히려 함께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달걀과 함께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단감이나 홍시처럼 가을철에 많이 드시는 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저 역시 환절기 때 감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이 달걀과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 중이던 어느 날 70대 중반의 여성분 한 분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함께 홍시를 챙겨 드신다고 하더군요. 단백질도 챙기고 비타민도 보충하신다는 생각이셨지만 바로 이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항산화 작용도 있고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덩어리를 형성해 소화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위염이나 식도 불편감, 심하면 장 트러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서로의 작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환자분께는 감은 따로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아침에는 달걀만 단독으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바꾼 뒤에는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도 훨씬 수월해졌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처럼 달걀과 감은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달걀과 잘 맞지 않는 두 번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과 같이 피해야 할 두 번째 조합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녹차입니다. 달걀과 녹차의 조합은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초반의 어르신 한 분은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시고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꼭 마시는 습관을 오랫동안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몸에 좋으니 당연히 좋은 습관이라 여기셨지만 최근에 피곤함이 심하고 소화도 더딘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으셨지요. 이 어르신께서 겪으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녹차였습니다. 녹차에도 감과 마찬가지로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위장에서 덩어리 형태로 응고되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소화가 느려지고 빈혈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지요. 특히 아침 식사 후처럼 위가 예민한 시간에 이 조합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녹차는 아침 식사와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고 가능하다면 점심 이후나 오후 시간대로 옮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며 몸이 가볍다는 인상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녹차뿐 아니라 커피, 와인, 밤, 도토리 등에도 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역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함께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재료 자체보다도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 조합이 아니라 달걀 그 자체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라 먹더라도 그 재료가 상했거나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은 금이 간 달걀입니다. 껍질의 실금이 간 달걀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살의 남성분 한 분은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챙겨 드시는데 가끔 껍질에 금이 간 것도 그냥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설사와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가 되어 큰일은 없었지만 어르신은 그 이후로 달걀을 고를 때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 표면에 붙어 있다가 금이 가거나 상온에 오래 방치되면 내부로 침투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실온에 보관된 달걀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지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껍질에 금이 가 있는 것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걀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삶기 전에도 껍질을 가볍게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달걀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상태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보약이 되는 궁합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은 상태나 궁합에 따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만 먹으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보약 같은 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바로 조미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달걀을 드실 때 간이 심심하다고 느끼셔서 소금에 찍어 드시곤 하지요. 물론 소금도 적당히 드시면 괜찮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자주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조미김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미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달걀과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더욱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고 비타민C는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더불어 김 특유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께 삶은 달걀을 그대로 드시기보다 조미김에 싸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입맛도 돌고 소화도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김에 포함된 식이섬유 덕분에 장 운동이 더 활발해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와 조미김 몇 장이면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이처럼 조미김은 달걀과 아주 좋은 궁합을 이루는 식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강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조미김과 함께 드시는 달걀은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식재료만 더해도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속도 편하고 몸에 더 이로운 두 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와 토마토입니다. 먼저 감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감자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건강의 비밀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던 중 만난 75살의 여성분 한 분은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만 드시고는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자를 곁들여 보시라고 권해드렸지요. 찐 감자 한 개와 삶은 달걀 하나를 함께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는데 며칠 뒤 속이 편안하고 오전 내내 배도 든든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과 찐 감자를 함께 드시면 위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져 하루를 안정감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미김까지 더해지면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색감도 예쁘고 맛도 산뜻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영양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달걀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편인데 토마토는 이 부분을 채워주고 섬유질도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요리 중 하나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식감도 부드러워 어르신들께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작은 방울토마토 15개 정도를 반으로 썰어 기름에 먼저 볶고 수분을 조금 제거한 뒤 달걀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내면 됩니다. 이때 가는 굴소스 반 스푼 정도와 소금 한 꼬집, 후추 약간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열을 받은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는 이런 부드러운 반찬 하나만으로도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감자와 토마토는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좋은 달걀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감자와 토마토처럼 궁합이 좋은 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달걀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상태로 먹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을 드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은 아침에 영양분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유지와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삶은 달걀을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좋을까요? 저는 항상 반숙으로 삶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 반숙 달걀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콜린 같은 성분은 익히는 정도에 따라 체내 흡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반숙 달걀 삶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간 삶아주시면 노른자가 살짝 반숙인 달걀이 완성됩니다. 삶는 도중에 식초나 소금 한 스푼을 물에 넣으면 껍질이 잘 깨지지 않고 삶은 후에 찬물에 바로 담그면 껍질도 아주 쉽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준비한 반숙 달걀은 아침 공복에 드시기에 아주 적절하며 위에도 부담이 적고 기운도 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해드린 감자나 토마토, 조미김과 함께 곁들이면 훨씬 더 풍성한 영양을 누리실 수 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자극하는 간단한 손 운동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단 몇 분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점은 건강은 식사 하나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특히 손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손끝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무겁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이라도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손가락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가볍게 풀어주는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요? 두 손을 맞잡고 박수를 천천히 10번 쳐주세요. 이때 손바닥 전체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힘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끝을 톡톡 치는 동작입니다. 양손의 손끝을 마주 대고 서로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그런 다음엔 손등도 톡톡 두드려 주시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손 운동입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손가락을 쫙 편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주먹 쥔 손은 하나씩 손가락을 펴고 편 손은 반대로 하나씩 구부려 주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펴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부딪혀 주세요. 천천히 집중하면서 하시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러한 간단한 손 운동을 매일 5분만 실천하셔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처럼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오늘 알려드린 손 운동까지 함께 하신다면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